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지 약 4년 만에 두 항공사 간 기업 결합이 마무리됐습니다. 초대형 항공사의 탄생으로 국내 항공계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당장 노선이나 마일리지, 운임 등이 어떻게 변할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산하 LCC들 간 결합이 본격화되고 있어 경쟁사들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 결합에 따른 항공업계 지각 변동에 대해 산업부 신성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드디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결합이 마무리됐어요. 네, 대한항공이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약 1억 3천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약 64%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요.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두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EU를 포함해 14개국 중 13개국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신주 인수 전까지 결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합산 매출 약 20조 원, 보유 항공기는 200대가 넘는 메가 캐리어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향후 아시아나는 대한항공 자회사 체제에서 약 2년간 조직 내부 결합 등 화학적 결합을 거치게 되고요. 이르면 2026년 통합항공사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튼 큰 항공사가 탄생한 거는 뭐 눈여겨볼 부분이지만 그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독점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나요? 네, 통합항공사로서 거대해지는 만큼 운영비용 절감 등 항공권 가격 인하 요인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독점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우선 정부는 향후 유럽, 서남아시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운수권을 추가로 확보해 LCC를 중심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중복 운항하는 노선 중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 진입이 이뤄질 계획인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들의 대체 항공사가 진입하기 전까지 공급 좌석수를 2019년 대비 9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결합 당사회사들은 2019년 특정 노선의 연간 일반석의 좌석을 공급했다고 가정했을 때 본건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한편 현재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아시아나항공이 2터미널에는 대한항공으로 항공사들이 분산돼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데요.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 터미널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재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바로 내 마일리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에 대한 관심인데 어떻게 좀 변화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나요? 네, 우선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공정위는 통합항공사가 출범하기 전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인데요. 통합 방안이 시행된 후에는 통합안보다 마일리지 정책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각각 약 2조 5,500억 원, 9,800억 원 수준입니다. 국가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운임과 마일리지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또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노선들에 대해 운임 인상 관리 감독도 진행하는데요.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노선 운임을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두 항공사 간 결합으로 분명히 수혜를 보는 항공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와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수혜를 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항공사들은 이번 기업 결합으로 각각 미주, 유럽 노선을 대체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장거리 노선 독과점 문제에 대한 경쟁 당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운항 중인 뉴욕, LA 노선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내년 호놀룰루와 시애틀 노선에 신규 취항할 계획입니다. 로마, 프랑크푸르트, 파리, 바르셀로나 노선을 운항 중인 티웨이 항공도 유럽 취항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LCC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나름의 차별화 전략으로 장거리 노선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그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전유물이었던 장거리 노선에 저가 항공사들이 들어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선택권 측면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기체 결함 문제 등 LCC의 장거리 운항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LCC가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취향 후 약 3개월간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CC 간 경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면서 산하 통합 LCC 항공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통합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 산하 LCC인 진에어와 아시아나 산하의 LCC인 에어서울, 에어부산 간의 통합 역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세 개 항공사의 올해 3분기까지 합산 누적 매출은 약 2조 1천억 원 수준인데요. 통합 시 보유 항공 대수도 57대 수준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통합을 거치면 LCC 1위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결합처럼 LCC 간 통합 역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다만 중단거리 노선으로 서로 간 노선 차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독점 문제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통합 LCC는 진에어 브랜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형 LCC가 출범하게 되면 그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항공, 고민이 좀 깊어지겠어요. 네, 제주항공은 여태까지 매출 면에서나 여객 수 면에서나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해온 항공사입니다. 문제는 통합 LCC가 출범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제주항공을 앞선다는 건데요. 여객 수는 물론이고 올해 누적 매출을 비교해봐도 약 6천억 원가량 매출 차이가 납니다. 보유 항공기 수도 제주항공이 41대로 통합 LCC와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티켓 파워나 원가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가격이라든지 원가에 민감한 LCC 입장에서는 이런 규모의 경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네, 티웨이 항공과 에어프리미어와 달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수혜를 받지 못한 제주항공은 그간 중단거리 노선에 집중해 왔는데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마찬가지다 보니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노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대 LCC 간의 경쟁이 치킨 게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제주항공도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M&A도 거론되고는 있지만 대명 손오그룹이 티웨이 항공에 이어 에어프리미어 지분까지 잇따라 확보하고 있어 해당 LCC들은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과거 인수를 추진했던 이스타 항공 정도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